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꿀단지입니다. 자, 여기 제가 꿀단지라고 이렇게 해놨죠. 자, 어쨌든 이거 우리 영상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누가 아직까지도 지금 댓글이 안 달리고 있더라고요. 네, 누가 먼저 댓글을 달아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제가 먼저 맨 처음으로 다신 분에게는 최대한 친절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 민주정치 제도와 정부 형태에 관한 내용, 사회에서 이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중학생입니다. 저는 중학생이어서 이제 이 영상도 대부분 중학생 분들이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같이 스터디하는 그런 느낌으로 영상을 찍어보고 싶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저도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영상에 여쭤볼게요. 아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재밌게 공부해 보았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 민주정치 제도와 정부 형태에 대해서 알려면 직접 민주정치와 간접 민주정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가자고요. 자, 직접 민주정치에서는 모든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법률과 정책을 직접 결정하며 그렇게 결정된 법률과 정책을 지켜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직접 민주정치다. 자, 직접 민주정치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여기서의 키워드는 바로 직접입니다. 또 스스로가 되겠죠? 직접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법률과 정책을 직접 결정을 한다. 요런 말이 들어오면 직접 민주정치가 됩니다. 네, 이런 키워드가 들어오게 된다면 직접 민주정치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즉 모든 국민이 법률과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를 함으로써 국민에 의한 지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원칙에 가장 충실한 이상적인 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가장 이상적인 제도였죠? 그렇죠. 모든 국민이 법률과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에 의한 지배가 정말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원칙에 가장 이상적인 제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원칙은 시민이 스스로 지배를 하고 통치하는 정책 체제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직접 민주 정치가 정말로 민주주의 원칙에 가장 충실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겠죠. 직접 민주 정치는요, 모든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 표현과 참여로 인해서 토론과 결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나요? 모든 사람이 다 정치에 참여하니까 이 사람도 얘기하고 이 사람도 얘기하고 토론하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 대입을 해보시면 되냐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개념이 없고 그 국회의원의 역할을 모든 국민이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한 번 회의를 할 때마다 저기 제주도, 부산, 충청도, 경상도, 서울 다 모여가지고 모든 국민이 함께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지요. 오케이?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넓은 영토와 많은 국민으로 구성된 현대 국가에서는 이것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현대 국가라고 했습니다. 적용이 쉽지 않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직접 민주정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간접 민주정치에 대한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지요. 자, 간접 민주정치. 오늘날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그들이 의회와 행정부를 구성하여 법률과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 형태를 가진
간접 민주 정치 또는 대의제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네요. 자, 오늘날 민주국가에서는요,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합니다. 그렇다면 그 대표들이 의회와 행정부를 구성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행정부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법률과 정책을 결정합니다. 요런 것을 우리는 최근에 민주국가에서 이러한 방법을 택합니다. 이 방법이 뭐다? 간접 민주정치이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우리 정치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간접 민주정치 또는 대의제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대의제해야 되는 내용을 보여야겠죠? 대의제라는 것은 국민이 뽑은 대표로 의회와 행정부를 구성을 하여 국가의 운영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이따가 요거를 대의제라는 것을 이따가 보게 될 겁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간접 민주정치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 의회와 행정부를 구성할 대표를 선출하고 대표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주로 대표를 뽑는 선거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선거 이외에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다라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확실히 직접 민주정치를 하는 것, 직접 우리가 가서 우리의 의견,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과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통로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단점도 있어요. 문제점도 있어요. 그 결과 국민의 의사가 정책 결정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정치 요소를 도입하냐면 국민 투표, 또 국민 발안, 마지막으로 국민 소환, 요런 민주정치 요소를 도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각각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국민 투표라는 것은 국가가 중대한 사안을 결정을 할 때 이 국민 전체의 의사를 묻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대통령을 뽑거나 이러한 내용, 국회의원을 뽑거나 전체의 의사를 묻는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 발안이라는 것은 국민이 국가에 필요한 법안이나 안건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이 국가에 필요한 이거 정말 필요해요. 요즘에 이런 얘기도 들잖아요. 약간 장애인을 위한 여러 제도들이 아직 부족하다. 아니면 소수자들을 위한 그 제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한 내용을 내가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마지막인 국민 소환은 국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중에 소환 투표를 통해 파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국회의원인데 일을 너무 못해. 너무 그 소수의 의견만 듣고 하고 소수한테만 유리한 길로 정책을 펼쳐.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소환을 해서 투표를 통해서 파면을 하는 제도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주는 것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시민의회를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이라는 제목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지역, 연령, 성별, 균형을 보장하는 추천 방식으로 79개의 선거구에서 2명씩을 선발하여 시민의회를 구성합니다. 시민의회라는 것을 구성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자,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요거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요. 여기 있는 우리 꿀 그거 있잖아요. 이게 나와 있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내용을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네. 어쨌든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시민의회가 주제입니다. 볼게요. 자, 그러면서 이 시민의원들은 학습, 공청회, 토의 등 이 세 단계로 나누어서 활동을 합니다. 첫 번째, 학습 단계에서는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고 제공된 자료를 통해 선거 제도를 학습합니다. 두 번째, 공청회 단계에서는 수십 번의 공청회를 참석해서 수천 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정취하고 시민의회에 제출된 수많은 의견서를 읽게 됩니다. 이 기간에 일반 시민들도 공청회에 자유롭게 참석해어 발표, 질의, 응답을 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메일이나 우편으로 시민의회에 보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토의 단계에서는 시민의회가 선택할 선거 제도를 집중적으로 토의를 하게 되고요. 이때 먼저 바람직한 선거의 기준들을 선택하고 기존의 선거 제도와 대안들을 토의를 하게 됩니다. 이후 표결을 통해 새로운 선거 제도를 선정하여 이를 주정부에 제안한다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시민의회는 기존의 의회와 어떤 점이 다르나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어떤 내용이 다른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점이 다르냐 하면요. 일단 우리는 이 시민의회가 하는 일이 이렇게 세 단계 막 학습하고 공청회를 가고 질의응답을 하고 정말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맞죠? 그러면서 이번 기존의 의회와 좀 이게 시민의회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시민들이 좀 참여를 한다는 점도 우리나라의 기존 의회와는 차이점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런 시민의회를 많이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면 지금 시민들이 의회를 구성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역, 연령, 성별, 균형을 보장하는 추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하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렇게 체계적인 시민의회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정말 이런 성별 균형을 딱 맞춰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여러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나라의 제도적인 장치들을 많이 바꿔 나갈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시민의회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이 길어지면요. 업로드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가지고 그러면 정부 형태 구성하는 방법을 다음 강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셨던 일단 요거 두 번째 강의 중에서 여러분이 살짝 헷갈리는 경우나 아니면 이게 약간 틀린 것 같다라는 경우에 무조건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함께 소통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강의인가요, 지금이? 네, 두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요,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특징 분석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